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 어머니 강은정입니다. 어머, 이게 무슨 차림이에요? 죄송합니다. 세탁소에서 바로 와서. 세탁소. 수진이가 세탁소 집딸이었어요? 네. 제가 평생 세탁소를 운영했습니다. 여보, 이거 큰일 났어요. 준호가 무슨 생각으로 세탁소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집안과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집안 배경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강은정은 거울 앞에 섰다. 60세의 그녀는 평소 단정한 정장을 입지만 오늘은 달랐다. 낡은 카디건과 색바랜 치마 그리고 해진 운동화. 세탁소 앞치마까지 걸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엄마, 정말 이렇게 가실 거예요? 딸 윤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30살의 수진은 다음 주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상대는 재벌가 아들 박준호였다. 그래. 내 시댁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지. 하지만 엄마, 이러실 필요 없어요. 준호네 가족은 좋은 분들이에요.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수진아, 사람은 돈 앞에서 본색이 드러나는 법이야. 내가 부잣집 딸인 줄 알 때랑 가난한 집 딸인 줄 알 때가 다를 거야. 엄마는 왜 항상 사람을 의심하세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야. 내 행복을 위해서. 은정은 가방을 들었다. 헌 천가방이었다. 그녀는 딸을 꼭 안아주고 집을 나섰다. 약혼식 장소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은정은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문을 밀고 들어갔다. 레스토랑 직원이 그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손님, 여기는 예약제인데요. 저 박준호 씨 일행이에요. 아, 네. 직원은 은정의 차림을 훑어보며 안내했다. 은정은 직원의 시선을 느꼈지만 개의치 않았다. 예약된 룸에 들어가자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준호의 부모였다. 50대 후반의 김 여사와 60대 초반의 박 회장. 두 사람은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 어머니 강은정입니다. 은정이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온 반응은 차가웠다. 김 여사는 은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를 찡그렸다. 어머, 이게 무슨 차림이에요? 죄송합니다. 세탁소에서 바로 와서. 세탁소? 김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 회장도 은정을 쳐다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수진이가 세탁소 집 딸이었어요? 네, 제가 평생 세탁소를 운영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대답했다. 김 여사는 남편을 쳐다보며 속삭였지만 은정에게도 들릴 만한 목소리였다. 여보, 이거 큰일 났어요. 준호가 무슨 생각으로? 나중에 얘기합시다. 박 회장이 아내를 제지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도 불쾌함으로 가득했다. 은정은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은정에게 음식을 권하지 않았다. 수진이는 어디 있나요? 은정이 물었다. 김 여사가 차갑게 대답했다. 준호랑 같이 오기로 했어요. 조금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침묵이 흘렀다. 은정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김 여사는 계속 은정을 쳐다보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강은정 씨, 실례지만 세탁소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아,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일하느라. 아침부터요? 오늘 약혼식인데 일을 하셨어요? 김 여사의 말투에는 비난이 담겨 있었다. 은정은 고개를 숙였다. 손님이 급하다고 해서요. 세탁소는 쉴 수 없는 일이라. 참. 김 여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으로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박 회장도 불편한 듯 자리를 옮겨 앉았다. 은정은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자신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 사람들의 진심, 돈과 신분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태도. 저기,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김 여사는 마치 빨리 나가라는 듯 대답했다.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룸을 나갔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눈물을 참았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은정은 자신의 모습을 봤다. 초라한 옷차림의 60대 여성.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진짜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은정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30분 후에 들어오세요. 준비된 대로. 문자를 보내고 은정은 다시 룸으로 돌아갔다. 김 여사와 박 회장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혹시 수진이 어릴 적 사진 보시겠어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 여사는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다. 나중에 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은정은 가방을 도로 닫았다. 그녀는 이 순간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무시당하는 느낌, 모욕당하는 기분. 딸이 이런 집안과 결혼해야 하나 싶은 마음. 시간이 흘렀다. 은정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준호의 부모는 서로 속삭이며 은정을 쳐다봤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저기 강은정 씨. 박 회장이 입을 열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집안과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수진 양은 좋은 아이입니다. 하지만 집안 배경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은정은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표정은 침착하게 유지했다. 그렇군요. 이혼 위자료는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결혼은 좀. 바로 그때 룸문이 열렸다. 은정은 고개를 들었다. 누가 들어오는지 보기 위해서. 하지만 들어온 사람을 본 김 여사와 박 회장은 얼어붙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성은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뒤에는 비서 2명이 따라왔다. 그 여성의 얼굴은 강은정이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은하그룹 회장 강은정입니다. 룸 안에 침묵이 흘렀다. 김 여사는 입을 벌린 채 두 은정을 번갈아 쳐다봤다. 박 회장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였다. 김 여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강은정을 번갈아 쳐다봤다. 초라한 옷을 입은 은정과 고급 정장을 입은 은정. 같은 얼굴 하지만 완전히 다른 분위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고급 정장을 입은 은정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누가 제 자리에 앉아 계셨나 보네요. 초라한 옷의 은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자 김 여사와 박 회장은 더욱 당황했다. 쌍둥이. 인가요? 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장 차림의 은정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은하그룹 회장 강은정의 비서 정미숙입니다. 회장님의 요청으로 대역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가발을 벗었다. 아래에는 짧은 머리가 드러났다. 얼굴 화장도 지우자 은정과는 조금 다른 얼굴이 나타났다. 특수 분장이었던 것이다. 그럼 진짜 강은정 회장님은? 김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초라한 옷을 입은 은정이 천천히 앞치마를 벗었다. 제가 진짜 강은정입니다. 그녀는 카디건도 벗었다. 안에는 고급 실크 블라우스가 있었다. 머리에 쓰고 있던 낡은 머리띠를 벗자 단정하게 손질된 머리가 드러났다. 잠깐, 그럼 아까. 네. 제가 일부러 가난한 척 연기한 겁니다. 은정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김 여사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당신들의 진심을 보고 싶었습니다.
은정은 자리에 앉으며 김 여사를 똑바로 쳐다봤다. 세탁소 냄새가 난다고 하셨죠? 그리고 제 딸과 결혼을 반대하셨고요. 박 회장이 황급히 끼어들었다. 아, 그건 오해입니다. 저희는 오해가 아닙니다. 은정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버튼을 누르자 김 여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보, 이거 큰일 났어요. 준호가 무슨 생각으로? 집안 배경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김 여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박 회장도 식은땀을 흘렸다. 강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경솔한 게 아니라 본심이었죠. 은정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계속 말했다. 저는 은하그룹 회장입니다. 제 딸 수진이는 그 그룹의 유일한 상속자고요. 김 여사와 박 회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은하그룹은 재계 2위 기업이었다. 박 회장의 회사보다 훨씬 컸다. 하지만 저는 딸에게 그런 사실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평범하게 자라길 원했고 저도 그렇게 키웠죠. 그럼 준호는 모르는 건가요? 당연히 모릅니다. 수진이도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 확인했습니다. 당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회장님, 제발 오해를 풀어주세요. 저희는 오해가 아닙니다. 은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들은 돈과 신분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제가 가난해 보이니까 무시했죠. 제 딸과의 결혼도 반대했고요. 김 여사가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무릎 꿇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은정은 가방을 들며 말했다.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회장님. 박 회장이 급히 일어섰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게 아니라 제 딸이 할 겁니다. 은정은 문 쪽으로 걸어갔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수진과 준호가 들어왔다. 수진은 어머니를 보고 놀랐다. 엄마. 수진아. 은정은 딸을 끌어안았다. 준호는 상황을 파악하며 자신의 부모를 쳐다봤다. 아버지,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김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준호야. 우리가 큰 실수를 했어. 준호는 은정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장모님, 부모님이 신뢰를 범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준호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은정은 준호를 쳐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 부모님은 다르네요.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중에 얘기하자. 은정은 딸을 데리고 나가려 했다. 하지만 준호가 그들을 막아섰다. 장모님, 잠깐만요. 비키세요. 아닙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준호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뭘요? 장모님이 오늘 이렇게 오실 거라는 것. 은정과 수진이 동시에 준호를 쳐다봤다. 준호는 차분하게 계속 말했다. 수진이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저희 가족을 시험하고 싶어 하신다고. 준호야, 내가? 수진이 놀라며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그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은정이 차갑게 물었다. 준호는 자신의 부모를 돌아보며 대답했다. 제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장모님께서 직접 보시길 원했습니다. 김 여사가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다. 준호야, 내가 일부러? 네, 어머니. 저는 부모님이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래서 장모님께 증명하고 싶었어요. 제 부모님이 틀렸다는 걸. 박 회장이 일어서며 아들에게 다가갔다. 준호야, 내가 우리를 배신한 거냐? 배신이 아닙니다.
진실을 보여드린 겁니다. 준호는 은정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 부모님이 이런 분들이라는 걸. 은정은 준호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분노, 놀라움, 그리고 이해.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준호 씨, 저는 수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장모님도 존경합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제발 이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제가 평생 수진이를 지키겠습니다. 은정은 한참을 준호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당신 부모님과는 거리를 두세요. 적어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을 때까지는. 준호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김 여사가 비명처럼 외쳤다. 준호야. 하지만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수진의 손을 잡고 은정 앞에 섰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은정은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끝나가고 있었다. 강은정은 준호와 수진을 데리고 레스토랑을 나왔다. 뒤에서 김 여사와 박 회장이 따라 나오려 했지만 은정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더 이상 따라오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사람은 레스토랑 앞 주차장으로 향했다. 은정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고급 세단 뒤에는 비서 정미숙이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정은 취소하세요. 오늘은 딸과 시간을 보내야겠어요. 은정은 수진을 돌아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수진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엄마, 정말 처음부터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 미안하다, 수진아. 엄마가 너무 심했지? 아니에요. 그런데 준호 씨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준호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내가 어머님 걱정하는 걸 봤어. 시댁 가족이 너를 무시할까봐 두려워. 그래서 장모님께 연락드렸어. 제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준호를 쳐다봤다. 바보. 자기 부모님을 그렇게 해. 괜찮아. 진실을 마주하는 게 중요해. 은정은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다. 준호는 진심으로 딸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준호 씨, 고마워요. 딸을 진심으로 생각해줘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장모님. 세 사람은 차에 올랐다. 비서가 운전석에 앉았다. 차가 출발하자 은정이 입을 열었다. 수진아, 엄마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알겠니? 네. 제 시댁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하려고요. 그래. 돈과 신분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랑은 가족이 될 수 없어. 은정은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엄마도 그런 걸 겪어봤거든. 내 아버지 가족이 그랬어. 아빠요? 수지는 놀라 어머니를 쳐다봤다. 은정은 거의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응.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 가족은 달랐지. 은정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엄마가 가난하다고 무시했어. 결혼도 반대했고. 결국 아버지는 가족을 선택했지. 엄마. 그때 엄마는 다짐했어. 내 딸만큼은 그런 일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은정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 작은 세탁소에서 시작해서 사업을 키웠지. 은하그룹까지.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힘들지 않았어. 너 때문에 행복했거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모님, 그럼 수진이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수진이가 5살 때. 은정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암이었어. 마지막에 엄마한테 사과하더라. 가족을 선택한 걸. 차 안에 침묵이 흘렀다. 수지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준호는 두 사람을 보며 마음이 먹먹해졌다. 장모님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차는 은정의 집으로 향했다. 강남의 고급 저택이었다. 수지는 여기서 자랐지만 준호는 처음 방문하는 것이었다. 집에 들어가자 은정은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두 사람을 불렀다. 앉아. 할 얘기가 있어. 두 사람이 앉자 은정이 진지하게 말했다. 준호 씨, 오늘 당신이 한 일 쉽지 않았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자기 부모를 그렇게 보여주는 건 용기가 필요해요. 은정은 준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진심으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장모님 덕분에 제 부모님의 문제를 직면할 수 있었어요. 준호는 깊게 숨을 쉬었다. 사실 저도 오래전부터 불편했어요. 부모님이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거. 그래서 장모님 계획에 동참한 거군요. 네. 부모님이 변하셨으면 했어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말이에요, 준호 씨. 네. 당신 부모님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솔직히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기회? 네. 장모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진실을 마주하는 기회요. 은정은 준호를 보며 미소 지었다. 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이네요. 아닙니다. 그냥 가족이니까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비서가 나가 확인하고 돌아왔다. 회장님, 박 회장 부부께서 오셨습니다. 뭐라고요? 은정은 놀라 일어섰다. 준호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이 열리고 김 여사와 박 회장이 들어왔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걸어왔다. 강 회장님. 김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박 회장이 무릎을 꿇었다. 김 여사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은정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다고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회장님, 진심으로 뉘우치신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은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좋아요. 그럼 제가 드릴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 딸을 진심으로 대해주세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은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만약 다시 한 번이라도 제 딸을 무시한다면 그때는 용서가 없습니다. 김 여사와 박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은정은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이제 일어나세요. 그리고 그녀는 수진과 준호를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 진짜 가족이 되어 봅시다. 김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다.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였다. 석 달이 지났다. 준호와 수진의 결혼식 날이 밝았다. 호텔 대연 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양가 가족과 하객들이 자리를 채웠다. 강은정은 신부 대기실에서 딸을 바라봤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엄마, 제가 정말 결혼하는 거 맞죠? 그럼 우리 딸이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는 거야. 은정은 딸의 손을 잡았다. 행복해야 해. 알았지? 네, 엄마. 노크 소리가 들리고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녀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다.
수진아, 잠깐 시간 괜찮니? 네, 어머님. 김 여사는 수진에게 다가가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거,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비녀야. 며느리에게 주는 거란다. 수진은 상자를 열었다. 고급스러운 옥 비녀가 들어있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몰랐어. 김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앞으로는 진짜 딸처럼 아낄게. 수진은 김 여사를 안았다. 고마워요, 어머님. 은정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김 여사는 변하고 있었다. 진심으로. 결혼식이 시작됐다. 수진이 은정의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식장 끝에는 준호가 서 있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수진이 재단에 도착하자 은정이 딸의 손을 준호에게 건넸다. 잘 부탁해요, 사위.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장모님. 주례가 식을 진행했다. 그리고 마침내 준호와 수진이 서약의 키스를 나눴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피로 연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객들이 음식을 먹으며 신랑 신부를 축하했다. 은정은 김 여사 박 회장과 한 테이블에 앉았다. 강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 회장이 진심으로 말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기회는 제가 준 게 아니에요. 당신들 스스로 잡은 거죠. 은정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이 석 달 동안 많이 변하셨더라고요. 네. 저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김 여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은정은 두 사람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때 준호가 다가왔다. 장모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요? 준호는 부모님을 쳐다보고 다시 은정을 봤다.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무엇을요? 저는 처음부터 장모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놀라 준호를 쳐다봤다. 무슨 소리예요? 은하그룹 회장님이시라는 것 알고 있었어요. 수진도 놀라 남편을 쳐다봤다. 준호야, 너 알고 있었어? 응. 결혼 결심하고 나서 알아봤어. 준호는 은정을 똑바로 쳐다봤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수진이를 사랑했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럼 장모님이 테스트 하신다는 것도? 네. 그래서 동참한 거예요. 준호는 깊게 숨을 쉬었다. 제 부모님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르다는 것도. 은정은 한참을 준호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래서 당신이 더 멋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본 거니까. 은정은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다. 당신은 충분히 제 사위 자격이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평생 수진이를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믿어요. 파티가 무르익어갈 즈음 은정은 홀로 발코니로 나갔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우리 딸 결혼했어요. 당신도 축복해주겠죠?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수진이었다. 엄마, 여기 계셨네요. 수진아, 아빠 생각하세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 아빠가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아빠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수진은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평생 고생하셨어요. 고생이 아니야. 너 때문에 행복했어. 이제는 엄마도 행복하세요. 그럴게. 두 사람은 한참을 포옹하고 있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장모님, 수진아, 케이크 자르는 시간이에요. 그래, 들어가자. 세 사람은 함께 피로 연장으로 돌아갔다. 준호와 수진이 케이크를 자르는 동안 하객들이 사진을 찍었다. 은정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파티가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떠났다. 은정은 김 여사와 박 회장에게 다가갔다. 오늘 고마웠어요.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김 여사가 은정의 손을 잡았다. 사돈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네. 서로 도우며 지냅시다. 은정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이제 진심으로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신혼여행을 떠나는 준호와 수진을 배웅한 후 은정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가 본 것은 인간의 탐욕이었다. 하지만 그 문 너머에는 진심도 있었다. 준호의 용기, 수진의 사랑, 그리고 김 여사와 박 회장의 변화. 은정은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의 별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오는 거야. 은정은 중얼거렸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회사로 출근했다. 비서가 일정을 보고했다. 회장님, 오늘 이사회 회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준비해 주세요. 은정은 회장실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평생 혼자 싸워왔다. 가난, 편견, 무시.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딸은 행복하게 결혼했고 그녀도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문을 열었을 때 은정은 중얼거렸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해. 그리고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지혜도. 그녀는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수진과 준호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은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심으로 가족이 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밖에서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문을 열 때마다 새로운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이 강은정이 배운 인생의 지혜였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